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향후에 조국 전 장관이 됐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 교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 교수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남을 것인가? 또 향후에 그럼 대권에는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수사가 끝나면 사퇴할 것이다. 부터 또 여러 가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왜 사퇴를 하느냐, 뭐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서로 칼과 칼이 부딪혔던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바라보는 두 사람의 향후 운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뭐 일단 사퇴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실제로 복직 신청을 했고 허가가 됐습니다. 복지 신청. 방금 단독 뉴스가 이제 떴었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교수죠, 이제. 네.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선 나가야 될 겁니다, 본인이. 총선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아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로 돌아간 조국 장관, 조국 교수의 뭐 연구실에 제자가 남아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제자 없죠. 그리고 지금 당장 제자도 없는데 누구랑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뭐 하는 데마다 이제 눈총 받을 텐데 계속 배달시켜 먹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는 굉장히 이제 좌불안석인 그런 위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총선 일정에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곤란한 지점에 놓인 것이 지난 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실제로 조국 장관에 대한 방어를 시도하면서 적극 나섰죠.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총력 동원해가지고 지금 갖다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민주당이 보증을 서고 대통령이 보증 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은 같이 가가지고 뭔진 모르지만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같이 외쳤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표치를 갑자기 변경해서 조국을 적대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조국 이제 교수가 내년 이제 초가 돼가지고 지역구를 하나 골라가지고 공천 신청을 한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공천제도는 상향식 공천제도인데 경선제도인데 경선에서 컷오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했다고 자기들이 발표했고, 그리고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조국 장관은 총선 출마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선을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예, 지역구로 어디 선택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꽤 됩니다. 예, 인지도가 낮은 후보랑 붙는다든지 하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본선에서는 어떤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교수에게 남은 유일한 명예회복의 길은 총선 출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총선 출마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서울대 교수의 복직을 하지 않는 게 뭐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직하면 가르칠 학생이 예를 들면 아까 이준석 최고 얘기한 대로 없다고 해도 어쨌든 급여가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직한다고 해도 사실은 또 그런 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는 분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하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바로 총선 출마 털어냈으면 매끄러웠을 겁니다. 초기에. 근데 이분이 좀 장고 끝에 좀 이렇게 악수를 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장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대 교수는 복직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제 고민의 시간을 갖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보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 이런 걸 보면 뭐 민주당 적극 지지층, 자유한국당 적극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총선의 승부라는 것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박빙의 승부, 100표 이하, 1000표 이하로 승부로 갈리는 게 10곳이 넘는 이런 곳인데, 그랬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에 유리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조국 장관의 출마를 사실 어떻게든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논리를 그렇게 구축해놨어요. 조국 장관은 무죄이고 아무 잘못이 없고 검찰 개혁을 성공시켰고 일정 부분 그리고 뭐 수호의 대상이다. 예. 거기다 정경심 교수까지 사랑한대잖아요, 지지층이. 뭐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갑자기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야, 총선도 출마하면 안 될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뭐 제 주변에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인 뭐 지인들이 SNS에 올리는 거 보면은 조국 뭐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거 올리고 있거든요. 보면. 서초동에서 계속 뭐 수호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보면 이게 여당이 김경수 지사를 또 하나의 또 뭐 순백의 순결의 아이콘으로 띄웠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이게 조국 장관은 본인이 진짜 이걸 뭐 내가 민주당이 부담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불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본인은 명예훼손이 명예회복 진짜 죽어나고 싶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물론 이분은 완벽하게 무죄를 받고 아무 문제 없지만 이완구 총리님 같은 경우에도 총리에서 물러나신 뒤에 계속 절치부심하시면서 그 재판 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선거로서 결국엔 다시 나는 민심의 부름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뭐 공직에서 퇴임하셨던 분들은 결국엔 선출직으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예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면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온누비 사건에 연루돼서 물러났다가 명예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결국 나중에 무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근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총선 출마한다. 지금 뭐 그게 수도권이든 부산이든 민심이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대로 초기에 이른바 출구 전략을 모색해서 해명을 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길을 택했다면 모르겠지만 한 2달 동안 이렇게 되면서 상당한 여권 내의 이른바 지층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정도까지 됐고 민심도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과연 일반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은 완전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본선 결과보다는 우선 총선에 출마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또 갑자기 또 지금 잠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한국당이 또 속된 말로 헛발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조국 장관은 현 단계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스트라다무스가 될지 이거 한번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는 이준석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물러나면 안 되죠,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런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또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비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뭐 권위 있는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걸 보도했음에도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본인을 지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뭐 속된 말로 그 스크래치도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자로도 올라오셨고 예전에 강골 검사로 유명했던 안대희 대법관 이런 분일 건데, 검사로서 정치권에 나중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검사 이후의 삶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안대희 대법관도 대법관까지 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정치 진입이 자연스럽게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하고 나면 할 게 딱히 없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변호사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시켜줄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검찰총장 이후에 그 공직을 끝낸 이후의 삶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안대희 아니면 안강민, 심재륜 또는 뭐 특수부 중수부는 아니지만은 홍준표 검사,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를 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파면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지검에서 적폐청산 수사라는 수사를 이제 총지휘해본 경험이 있고,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러니까 한 정권 내에서 이쪽 저쪽을 다 수사해낸 성과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특이하게도 검찰 출신에도 불구하고
당파성이 배제된 형태로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회는 사실 뭐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가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아주 좋은 스펙으로 아마 볼 겁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검찰 역사상 전 정권 그리고 현 정권 그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정권에 맞서서 그 두 정권을 그야말로 이렇게 칼을 들이댄 그런 검찰총장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할 거고 본인 말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의 역사 속에 아마 본인이 기록될 페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이준석 최고위원은 물러날 이유가 없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인 잠재력도 갖게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혹시라도 총선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호사가들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조금은 지금의 친민주당 성향 또는 반민주당 성향은 조금은 이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가르는 잣대는 혹시라도 지금 정권과 뭔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그 테스트색 수사를 빠르게 완료한 뒤에 자유한국당 관련된 오히려 그 다음 시점에는 한번 사퇴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이 쉽게 뭐 정치 선택을 할 거라고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랬을 때도 여냐 야냐 뭐 이 부분 둘 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일단 아마 국민들은 검찰총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윤석열 총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지간해서는 정치 그 대통령과 검찰 총장이 붙었는데 시민들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사태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의미가 뭔지를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잘 알 겁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